그런 거 있으면 생각도 못해. 우선 64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64페이지 우리 앞에 거는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는 정수와 유리수였고, 정수와 유리수. 우리 전에 거를 잠깐만 생각하고 가자면, 얘는 답 쓴 거 아니지. 써놓지 마. 지금 쓰나 나중에 쓰나 똑같아요. 우리 이거 있었죠? 우리가 정수라는 녀석은 몇 가지로 쪼개죠? 세개는 몇 가지로 쪼개죠? 세 개야. 세 개 쪼개져가지고 뭐뭐로 쪼개지지? 양수라고 하지마.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양의 정수. 소원아, 그러면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도 뭐라 한다고? 플러스? 아니거든. 우리 좀 자신있게 말하고. 세 글자야, 세 글자. 세 글자. 양의 정수를 뭐라고 말하죠? 자연수. 그쵸. 자연수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양의 정수를 구해라, 뭐 자연수를 구해라, 두 가지 똑같은 말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정수 말고도 더 큰 의미로 해가지고 유리수라고 우리가 배웠었고, 그 두 개, 유리수는 두 개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였어. 그럼 여기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우리 뭘 의미하는 거지? 그치, 분수랑 소수를 의미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분수랑 소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얘들을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다 보면은 뭐 말장난 많이 나와요. 뭐가 양의 정수냐, 아니 뭐가 뭐 정수가 아닌 유리수냐 이렇게 나오는데, 걔들을 문제를 풀 때 얘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나왔어. 그냥 이걸 적고 시작해도 돼. 적고 시작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얘네들. 우선은 유리수에 대해서 덧셈 뺄셈이긴 한데 보통은 얘네들이 나올 거예요. 분수하고 소수들에서 어떻게 더하고 뺄 거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곱하기 나누기인데 더하기 빼기가 더 쉽기 때문에 덧셈 뺄셈을 볼 거야. 그러면 봤을 때 분수에서의 덧셈하고 뺄셈을 먼저 볼 거야. 그냥 분수 아무거나 그냥 해보면은 뭐 3분의 2라고 만약에 5분의 2라는 분수들이 있고, 얘네들을 더해줄 거야. 더해주려고 그럴 때 어떻게 분모가 다르네? 분모 다르면 뭐 해야 되죠? 분모 다르면? 그치, 통분을 했어야지. 그래서 통분을 할 때는 통분이 뭐였냐? 얘네가 분모를 두 수의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주라고 얘네들을 계산할 때는 3하고 5의 최소 공배수는 15죠. 그래서 3분의 1은 15분의 5 곱할 거니까 5. 5분의 2는 15분의 5 곱할 거냐 6. 두 개 더해서 분모가 같을 때는 그냥 분자끼리만 더해주면 된다 해서 그냥 11 써주면 되죠. 그래서 분수끼리 계산할 때 분모가 만약 같다. 만약에 얘네가 아니라 여기서 딱 떨어져 있어. 분모가 만약 같아. 그러면 분모 그냥 그대로 써주고 분자끼리 더해주면 됐었고, 분모가 만약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줄 때, 통분을 할 때 가장 쉬운 거는 얘네 둘이를 곱하는 거야. 그냥 우리 곱해버리면 돼. 근데 이제 최소 공배수 찾을 때 막 6분의 1하고 10이라면 좀 그러니까 뭘로 하지? 9분의 1하고 두 개를 우리가 통분을 할 거예요. 뭐 얘네를 뭐 더하래. 그래서 통분을 할 건데, 지금 두 개를 곱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어. 곱한다 생각해서 두 개를 곱해버리면은 얘네의 분모가 54가 돼가지고 조금 더 커져버려. 그래서 이런 애들 당연히 곱해도 답은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구했을 때는 얘네가 어떤 수가 되냐? 54분의 오른쪽으로 6이 돼서 저기를 계산했을 때 54분의 15라고 적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 근데 답을 적을 때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두 개가 약분되는 거는 약분을 시켜줘야 돼요. 얘는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약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약분해서 355, 3을 3, 3, 8에 24 이런 식으로 약분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기 싫다? 그러면은 저희가 6하고 9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먼저 딱 찾아가지고 설명해주면 돼. 그리고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분수만 있는 거 아니죠? 소수도 있겠지. 그래서 소수끼리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막 1.6에서 0.4를 빼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얘네를 뺄 때 그냥 단순하게
1.6에서 0.4 소수점이 한 칸 떨어진 게 같기 때문에 그냥 16에서 4 뺀 거 그냥 생각해주고, 얘는 10이기 때문에 구해준 값에서 소수점을 한 칸 이동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보통은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소수점을 맞춰서 세로로 써줘. 세로로 써준 다음에 얘들끼리를 그대로 빼주면 되는 거죠. 소수점을 그대로 여기 자리 맞춰서 내려와야 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소수점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 뭐 1.6 그대로 가져오고, 뭐를 빼볼까? 0.25 이런 애를 빼버려. 0.25. 얘들을 뺄 때는 단순하게 지금 첫 번째 방법으로 봤던 소수점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우리가 계산해 줄 거야. 1.6에다가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소수점 맞춰주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0.25 맞춰준 다음에 얘네를 빼줘야겠죠. 이럴 때는 그냥 앞에서 빌려오는 식으로 해서 10을 빌려온다 이런 계산해 줘야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야 돼요. 우리가 소수점이 우리가 동일하다면은 얘들을 더하고 빼는 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 어떤 방법으로 해도 조금 간단하게 나올 거야. 근데 소수점이 다르다면은 우리가 보통은 세로로 쓰는 방법을 추천을 하고, 예로 할 때 칸을 잘 맞춰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빌려오는 거야. 앞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잘 알 수 있겠죠. 그럼 뭐 간단하게 문제 하나씩 봐볼 건데, 볼 때 뭐 1번 같은 거 분모가 같으니까 3분의 7하고 3분의 1을 그냥 더해주는 거 해서 3분의 8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5번 같은 거, 뭐 책 봐봐 책. 5번 봤을 때 5분의 3하고 9분의 4를 우리가 빼래요. 그래서 두 개를 최소 공배수로 먼저 분모로 통분해 준 다음에 계산을 할 건데, 최소 공배수인 40으로 바꿔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앞에 거는 45분의 27, 뒤에 거는 45분의 20 해서 두 개를 빼줘서 계산. 지금 이런 거 간단하게 앞에서 선생님이 말할 때는 그냥 다 같은 거 바로바로 적어버려요. 그리고 유형 19번 오른쪽에 있는 것도 6번만 한번 봐봅시다. 6번 같은 경우 소수점 한 칸 떨어진 건 똑같아요. 1.2하고 3.7을 그냥 더해준다. 4.9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가 뭐 분수하고 소수에 대해서 덧셈 뺄셈을 봤는데, 얘들을 봤더니 그냥 우리가 더하기는 더하기 그대로 해주고 빼기 그대로 해줬어. 근데 지금 보니까 정수끼리의 덧셈 뺄셈 봐가지고 부호가 같은 경우 정수의 덧셈 뺄셈, 지금 부호가 같은 경우를 왜 우리가 나누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뭐 간단하게 뭐 분모가 같았을 때는 뭐 알아서 계산했고, 분모가 달랐으면 통분했고, 소수 같은 경우도 그냥 쭉 했었는데, 우리 앞에서 수직선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모든 유리선은 수직선에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수직선으로 생각해서 할 건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따라가 봅시다. 지금 보니까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을 더해줄 거예요. 뭐 간단하게 보면은 더하기는 우리가 없어지는 거 알고 있어서 2 더하기 3이거든요. 2 더하기 3은 그냥 5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얘들을 왜 부호를 계속 적어주냐면, 더하기라는 녀석, 지금 여기를 0이라고 적어줄 때 두 칸 가가지고 여기가 더하기 2라는 녀석이고요. 여기에서 더하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더하기 방향으로 더하기 3만큼 가라라고 하면은 수직선에서 우리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부호를 계속 쭉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 시작은 더하기 2라는 녀석이고, 여기에서 더하기 3만큼을 더 플러스로 오른쪽으로 가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가져가지고 여기만큼을 더하기 3만큼 간 거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오게 된다? 더하기 5만큼을 오게 된다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부호가 같은 경우,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조금 다른 뭐 색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호 같을 때를 먼저 볼 거야. 그래서 지금은 플러스하고 플러스 두 개를 본 거고, 지금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이것도 봐보자. 빼기 2에서 빼기 3만큼을 더 갈 거래. 지금 이 의미 자체가 살짝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어. 그래서 수직선에서 한번 봐보자. 이번엔 여기가 0만큼이라고 볼 거고,
빼기 2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두 칸 간 녀석 여기를 우리가 빼기 2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점을. 근데 빼기 3만큼을 더 갔대 라고 생각하는 거야. 빼기 3이라는 녀석은 왼쪽으로 3칸 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만큼을 더 간 거야. 그래서 여기 자리를 우리는 빼기 5만큼의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어. 그냥 2에서 3만큼은 그냥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빼기 2에서 빼기 3을 더 갔다라고 생각하니까 수직선에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더하기 5에다가 더하기 2만큼을 플러스해서 더 갔대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그래 나와있지. 0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해서 플러스 5만큼으로 첫 번째 많이 갔고 두 번째는 더하기 5에서 2만큼을 오른쪽으로 더 간 거지. 그래서 거기에 값은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넘기죠? 오른쪽으로 넘겨서 볼 건데 넘겨서 봤을 때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것들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빼기도 한 문제 가볼까? 21번 빼기 3에서 더하기 빼기 6이라고 나왔으니까 왼쪽으로 3칸 간 상태에서 왼쪽으로 6칸을 더 가라라는 말이고 그러면 걔들은 빼기 9라고 간단하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들을 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합시다. 만약에 부호가 같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자. 우리 절대값도 배웠잖아. 부호가 같을 때에는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얘들을 먼저 더하기를 써줘. 만약에 빼기면 빼기 써주는 거야. 두 개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얘들을 써주고 우리가 괄호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지금 보니까 더하기 2하고 더하기 3이 적어져 있네. 얘네들의 절대값들을 씁시다. 근데 어떻게 쓸 거야? 가운데 부호를 가져와서 쓸 거야. 그러면 이 더하기 2의 절대값은 그냥 2고 더하기 3의 절대값은 3인데 가운데 부호를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빼기 같은 것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두 개의 부호가 같아. 뭐로 같아? 빼기로 같아. 그 다음에 괄호 친 다음에 빼기 2의 절대값은 2고 빼기 3의 절대값은 3인데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 부호를 가져와야 돼. 더하기. 그래서 빼기 5 이런 식으로 그냥 적는 걸로 계속 식을 씁시다. 물론 너네들이 하면서 익숙해지면은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두 번이라도 미리 적어보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생략해서 적어도 상관없어요. 넘깁시다. 그럼 유형 22번을 볼 거야.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부호가 적어져 있으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어. 근데 우리가 한글로 적어져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한글로 적어져 있는 경우를 33번부터 볼 건데 더하기 2보다 4 더하기 4만큼 큰 수래요. 67페이지에 유형 22번 67페이지에 유형 22번 그래서 33번을 보자.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적어져 있는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그래서 앞에부터 그냥 차근차근 보면 돼. 더하기 2보다 얘보다 이제 더하기 4만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하나씩 읽을 때마다 그만큼 쓸 건데 더하기 2보다 더하기 4만큼 더 큰 수라고 그냥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두 개의 부호 같아, 더하기로 같아. 그리고 더 절대값 2고 절대값이 4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6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9번 같은 경우도 한번 가봅시다. 39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쓸 거냐? 그대로 차근차근 적어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유형 22번 할 때는 글을 읽고 차근차근 하나씩 적어줘야 돼요. 빼기 15보다 그대로 적어. 빼기 15보다 빼기 18만큼 얘만큼 더 큰 수래 더하기 라고 적어주면 되지. 그래서 얘네도 두 개의 부호가 같아. 뭐 같아? 마이너스로 같아. 그래서 절대값들을 더해줄 거니까 15하고 18을 더했을 때는 33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한 줄씩은 다 나와야 돼. 얘들 너네들 이거 그냥 암산해가지고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요 하나씩 써놓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뒷장 그려봅시다. 우리가 부호가 같을 때를 봤으니까 부호가 다를 때 부호가 같을 때가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부호가 다를 때는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봐봅시다.
만약에 부호가 다르다면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지금 어떤 경우가 나올 거냐?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어가지고 얘들끼리를 더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지금 두 번째는 두 개 자리 바뀌는 경우 음수에다가 양수가 있는데 두 개를 더하는 경우 먼저 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누냐면 우리는 수직선으로 먼저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책에 있는 걸로 따라가 볼 건데, 양수하고 음수 이렇게 차례차례 있는 거에서는 더하기 5에서 빼기 3을 더한다, 두 개를 플러스하는 경우 먼저 본다 그랬죠. 그래서 수직선에서 봐볼까요? 수직선 쭉 그린 다음에 가운데는 뭐 여기라고 잡아놓고 더하기 5라고 생각한다면 5만큼을 간 녀석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죠. 여기를 나는 더하기 5라고 놓을 거야. 그럼 더하기 5라고 놓을 때 여기에서 빼기 3이라면은 뒤로 3칸을 가야 되는 거지. 뒤로 3칸을 갈 건데 여기 플러스 B는 아까 뭐였어? 앞에서도 계속 있었는데 그냥 더 가라. 빼기 3만큼 뒤로 3칸만큼 더 가라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뒤로 3칸을 갈 거야. 뒤로 3칸 가가지고 얘네 가서 여기만큼을 5에서 뒤로 3칸을 갔기 때문에 더하기 2라는 점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는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고, 얘를 계산할 때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에 우리가 식이 좀 정해져 있어. 두 개가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다르면은 절대값이 큰 녀석의 부호를 가져올 거야. 절대값이 큰 녀석의 부호. 그래서 절대값의 큰 녀석의 부호에 더하기 가져와져 있는 거고, 가운데 이 숫자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 두 절대값의 차예요. 차라는 거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는 거는 차라고 우리가 안 불러요. 그래서 부호로 가져올 때는 절대값의 큰 녀석을 가져오고, 숫자가 들어갈 때는 두 절대값의 차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음수가 먼저 들어간 경우도 봐보죠. 음수가 들어간 경우에서는 빼기 5에서 더하기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도 수직선에서 확인해 본다면 이제 뭐 여기를 0으로 잡을 때 나는 요만큼을 빼기 5만큼 5칸이라고 생각할 거고, 여기에서 나는 앞으로 3칸을 갈 거야. 왜? 더하기 3만큼 오른쪽으로 3칸 가는 것만큼 더 가라 라는 의미라고 그랬지. 그래서 3칸 더 가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오른쪽으로 3칸을 갔기 때문에 빼기 2라는 점이 되겠고, 얘네 값을 우리가 빼기 2라는 걸 알고 있네요. 그러면 얘네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식이 정해져 있다. 두 개의 절대값 중에서 큰 거 부호 가져온다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가져와진 거고, 똑같이 숫자 어떻게 들어간다고? 두 절대값의 차가 들어간다고. 절대값이니까 5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2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뭐 굳이 케이스를 안 나눠도 되지만 이런 케이스 나누는 경우는 수직선에서 볼 때 시작 지점이 달라서 그래. 시작 지점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들을 바로바로 계산할 줄도 알고 수직선으로도 옮겨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1번을 봐보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5만큼 먼저 가 있는 상태에서 빼기 2를 더해라니까 왼쪽으로 2칸 가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더하기 3자리 들어가야 되는 거 표시해주고 오른쪽 페이지를 볼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셋다 오른쪽 페이지 본다고. 넘기지 말고. 그럼 여기에서도 뭘 확인할까? 23번 같은 거 마지막 거 확인해보죠. 마이너스 5라는 거, 이거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다른 문제 풀 때는 수직선으로 표현 안 해야 돼. 이 문제만 수직선으로 표현해보죠. 수직선 쭉 그린 다음에 빼기 5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가운데 0 기준 정도에 정해주고, 왼쪽으로 5칸 가가지고 여기가 더하기 5만큼이라고 생각할 거고, 이제 오른쪽으로 12칸을 가라니까 뭐 0을 지나서 더 가야겠지. 0을 지나서 뭐 어느 정도, 이건 자기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요만큼을 나는 12칸을 줬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점이 뭐겠어? 더하기 7이라는 점이 있지. 왼쪽에서 5칸에서 0을 지나서 12칸을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답은 더하기 7이고,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두 개의 부호 중에서 절대값 큰 거 가져오는 거고, 두 개의 차를 구할 거니까 7이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해가지고 100까지 확인. 다른 문제를 풀 때는 수익선 안 그려질 때. 여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죠. 유형 25번. 원모보다 더 큰 수만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 나오는 경우, 글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그대로 쭉 읽어가지고 앞에부터 그대로 적으면 된다고. 이것도 마지막 문제로 가보죠. 38번. 38번을 봤을 때 128보다 그대로 적어. 128. 이거보다 더하기 22만큼 그대로 적어. 더하기 22만큼 더 큰 수래요. 플러스라는 말이죠. 얘네는 수직선 말고 우리가 식을 써서 한번 풀어봅시다. 두 개의 절대값이 큰 애는 누구야? 더하기 22가 커.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야. 두 개의 절대값을 차려고 하면은 22에서 18을 빼야겠죠. 그래서 4만큼이 되겠네요. 계산법칙까지만 해야 돼. 그리고 다음 거를 보면은 우리가 계속 정수에서만 봤었는데 유리수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앞에 분수하고 소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그 내용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유리수의 덧셈을 하는 거 볼 건데 정수를 먼저 한 이유는 정수가 더 단순해서요. 그래서 정수가 한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우리는. 그래서 유리수의 덧셈 부분을 볼 거야. 여기서 똑같이 부호가 같은 경우, 부호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호가 같은 경우를 먼저 봅시다. 부호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책에 있는 거는 그대로 쭉 해보죠.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5분의 1을 두 개를 더해줄 거래요. 그러면 지금 책에서 본 거랑 쌤이 쓴 거랑 조금 다르지. 왜 다르냐? 우리가 그냥 뭐 더하기 3분의 1, 뭐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적어져 있다면은 앞에 부호가 붙어 있네. 부호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한 번에 묶어줘야 돼. 괄호 치는 거를 습관을 들여야 돼요. 물론 더하기 같은 거 없앨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우리 보통은 우리가 더하기 부호 같은 걸 안 붙였으니까. 근데 그때는 안 적어도 되고 이제 부호가 붙는 경우에는 무조건 괄호를 써줘서 생각을 해야 돼. 이래야 더 우리가 계산하기에도 편하고 실수도 적어줘요.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뭐 식이가 정해져 있죠. 공식 같은 거 정해져 있어요. 두 개의 부호가 같대. 부호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정수에서 똑같이 가. 부호 같으니까 그대로 부호 가져오고 얘들 어떻게 계산했어? 괄호 쳐가지고 얘네들의 절대값들을 가운데 거 가져와서 더했지. 그지?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인 거고 얘는 우리가 제일 앞에서 했었네. 그래서 3분의 1에서 5분의 1을 더할 거래요. 그래서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 남아있는 거고 3분의 1하고 5분의 1을 우리가 통분을 해야 돼. 통분할 때는 두 개의 최소 공식을 15로 해서 15분의 5 더하기 15분의 3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 얘들을 적어줬을 때 앞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고 얘네가 계산됐다면 괄호를 이제 없애도 되는 거죠. 그래서 15분의 8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지.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경우를 봐봅시다. 그래서 뭐 끝나요. 부호가 다른 경우에서는 얘들도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수를 적어보죠. 3분의 1하고 더하기 5분의 1을 계산을 해줄 건데 우리 부호 다른 경우에서 어떻게 계산했었어? 두 개의 절대값 중에서 큰 부호를 가져왔어. 3분의 1이 9분의 1일까? 누가 더 크죠? 5분의 1이 더 커? 3분의 1. 이런 거 확인할 때는 이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먼저 통분을 해버리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얘네를 통분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5분의 5라는 녀석이고 얘는 통분했을 때 더하기 15분의 3이라는 녀석이죠. 분모가 같으면 우리가 누가 더 큰지 비교하기도 쉽지. 분자가 큰 애가 더 커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호를 가져와야겠네. 얘네 마이너스 가져오고 두 개의 차를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 했지. 그래서 먼저 통분해놓으면 편하다는 소리도 두 개의 차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두 개의 차를 계산해가지고 얘네 두 개 뺐을 때 15분의 2라는 녀석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까지도 한 번에 합쳐.
그래서 마이너스 15분의 2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겠죠. 뭐였지? 책에는 뭔가 이상하게 나와 있네. 아, 똑같이 나와 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분수를 하는 이유는 소수가 더 계산하기 쉬워서요. 분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분을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소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칸만 맞춰줘서 계산하면 되죠. 방법 자체는 똑같아. 부호가 같다. 그러면은 같은 녀석의 부호를 쓰고 얘들의 절대값의 합을 그냥 보여주면 되고, 만약에 부호가 달라 그러면은 절대값이 큰 녀석의 부호를 쓰고 두 개의 차를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씩 확인해보죠. 1번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이다. 이거 한번 계산해봅시다. 5분의 3하고 2분의 1 두 개 부호 같네요. 플러스 써주고 두 개의 절대값을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더해줬을 때 뭐 나와야 되니? 10분의 11 나오나? 10분의 11? 그리고 이제 이것도 주의해야겠다. 우리가 10분의 11 같은 경우에는 가분수죠. 근데 우리 이제 대분수로 안 고칠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너네들이 이제 계속 막 단원평가나 이런 거 계속 볼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대분수로 적는 게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대분수로 적으라고도 많이 나오니까 대분수로 적는 게 맞는데, 중학교 과정 넘어와서는 대분수를 이제 잘 안 쓸 거야. 문제에서 대분수로 적어라 라는 경우가 아니면 안 쓸 거예요. 그래서 가분수면 가분수 그대로 놔두면 돼. 그리고 5번 더 확인해보죠. 5번 이것도 쉽네. 두 개도 똑같이 더하기로 부호가 같기 때문에 더하기 그대로 써주면 되고, 두 개의 절대값은 1.5, 2.8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한 값 써주면 되죠. 두 개 더했더니 4.3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거 넘어갑시다. 넘어갔을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 부호가 다른 수는 그냥 그대로 쭉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글로 써질 때예요. 글로 써질 때. 그래서 글로 써질 때도 뭐 17번 같은 거 한번 해볼까? 17번. 방법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더하기 9분의 13보다 얘보다 괄호 써주는 거 까먹으면 안 돼. 더하기 9분의 8만큼 얘만큼 빼기 9분의 8만큼 더 큰 수 얘네가 더 큰 거를 구하래요. 근데 두 개 부호가 다르네. 절대값 큰 애는 왼쪽 게 더 크죠. 그래서 플러스 두 개의 분모가 같네요. 분자 길이를 이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차를 계산해 줘야겠지. 두 개 뺄 거니까 9분의 5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지. 여기까지도 쉽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계산 법칙이라고 나와요. 여기까지 할 거야. 계산 법칙. 이제 계산 법칙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계산할 때 무슨 법칙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계산할 때 우리가 이러한 규칙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제 너네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말이고요. 이제 계산 법칙에는 총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환 법칙,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결합 법칙.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외워야 돼. 근데 외울 때 이 두 개를 다 외워버리면 뭐 헷갈릴 수도 있어. 그래서 두 개가 어느 건지만 알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은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교환 법칙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먼저 그냥 뭐 말하고 생각한다면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랑 같다가 교환 법칙이야. 그러면 이걸 우리 확인 한번 해보자. 우리 A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그냥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랑은 같이 그냥 이음이에요. 1 더하기 2도 3이고 2 더하기 1도 3이야. 그래서 얘네 둘이가 자리가 바뀌어도 같아. 이거를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을 볼 건데, 얘네는 뭐를 의미하냐, 뭐 3개 정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우리가 나왔을 때 얘네들을 그냥 앞에부터 A, B, C 그대로 순서대로 더해 주겠죠. 그럼 걔네는 얘랑 의미가 똑같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냥 해주는 거죠. 앞에부터 차례차례. 근데 얘랑 뭐랑 같냐면 똑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들어갈 건데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해도 똑같아. 얘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본다면은 그냥 1, 2, 3으로 확인할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잖아. 근데 얘네를 앞에 거를 먼저 계산해서 3 더하기 3으로 하나 뒤에 거를 계산해가지고 1 더하기 5로 하나 두 개의 값은 6으로 우리는 같은 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구하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 괄호로 친다는 소리는 순서를 먼저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는 외울 때 그냥 순서를 바꾼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솔직히 교환법칙도 순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얘네는 자리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얘들을 외울 때도 좀 쉽게 하려면은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친숙한 단어는 교환이라는 녀석이 좀 친숙하긴 해. 교환이라는 녀석, 결합이라는 녀석은 잘 안 쓰기도 하죠. 일상생활에서. 교환이라는 소리는 뭐 세린이나 선생님이나 뭐 어떤 물건을 교환했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계속 말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교환법칙이라는 녀석만 제대로 외워주고 얘네는 얘를 제외한 하나 더 라고 생각해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교환법칙 얘네 둘이서 바꿨어. 이거를 생각해. 그냥 교환법칙은 얘네 둘이서 바꿨다, 교환을 했다, 자리를 바꿨다 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제 29번 유형 29번에서 1번 볼 건데 유형 29번의 1번 73페이지예요. 유형 29번의 1번 여기에서 뭐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데 결합법칙은 결합이라 쓰고 교환법칙은 교환이라 쓰래요. 첫 번째 마이너스 3 더하기 더하기 7 그 다음에 뒤에 빼기 4 이렇게 적어져 있죠. 근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갈 때 중괄호 안에 있는 더하기 7하고 마이너스 3이 자리가 바뀌었지. 이거는 무슨 법칙? 그치, 두 개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환법칙. 그 다음에 중괄호가 사라져가지고 순서를 어떻게 좀 바뀔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는 무슨 법칙? 그치, 결합법칙이 이용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법칙을 적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계산법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계산 같은 거야. 우리가 어찌어찌 하면은 당연히 답은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어. 뭐 어떻게 한다면. 근데 계산법칙을 이제 쓰는 이유는 무조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빼기 6, 그 다음에 더하기 5 빼기 4. 얘네 세 개를 더해줄 거야. 근데 더해줄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한다고 그랬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도 똑같았지만 부호가 같을 때가 더 구하기 쉬웠어. 그럼 부호가 같을 때인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얘하고 얘가 두 개 부호가 같아.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계산해 준다면 부호가 우선 다른 경우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부호가 같은 경우를 먼저 만들어 주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 두 개를 교환법칙을 이용해서 자리를 바꿔주면 조금 쉽게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6은 그대로 빼기 4가 더하기 5랑 자리를 바꿔서 교환법칙을 써서 빼기 4 두 번째로 올 수 있고 더하기 5가 제일 뒤로 자리가 옮겨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 교환법칙을 써서 자리를 바꿔서 지금 얘네를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두 개의 절대값은 같아요. 마이너스 절대값끼리 더하면 되죠. 120 앞에 있는 거고 뒤에 더하기 5가 들어가 있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이거 계산은 어쩔 수 없이 부호가 다른 경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절대값이 다른데 절대값이 큰 녀석,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큰 녀석이 부호 써주고 두 절대값에 차를 써야 되니까 빼기 5라고 써주면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딱 마무리해야 되나? 다음 장까지 있구나. 그럼 쭉 넘어가서 어려운 거 하나만 딱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제일 뒤에 있는 26번을 한번 해볼까요? 75페이지에 26번.
그래서 문제 자체는 이렇게 4개를 더해라 라고 나와 있는 경우고요. 4개를 더해있는 경우가 나올 때도 우리는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계산 법칙들을 써서 자리 바꾸고 뭐 순서 바꾸고 해서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죠. 앞에가 플러스야. 난 뒤가 부가 더하기인 녀석이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네 둘이를 자리를 바꿔줄 거야. 칠판 한번 봐보죠. 얘네 둘이를 자리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줬을 때 더하기 3분의 5 그대로 있고 더하기 6분의 5가 두 번째로 오고 세 번째 녀석도 그대로 있고 네 번째 녀석이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는데 얘들을 봤을 때 야 나는 더하기는 더하기끼리 계산하고 빼기는 빼기끼리 계산하는 게 더 쉬운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순서를 잠깐만 조정해 줍시다. 빼기는 빼기끼리 계산을 먼저 할 거예요 라고 적어주는 거야. 그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시작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있는 작업들이 있죠. 이렇게 바꾸는 거. 이 바꾸는 거는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 이렇게 한 줄 써야 돼. 근데 나중에 적응되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 먼저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 먼저 할 때 3하고 6이니까 우리는 분모를 6으로 통분할 거예요. 6으로 통분했을 때 얘는 6분의 10 그다음에는 그대로 6분의 5 그 다음에 플러스 2고 중괄호 쳐서 여기도 계산해 줍시다. 얘네도 부가 6으로 통분해야겠죠. 분모를. 그래서 얘는 6분의 14 더하기 빼기 6분의 13 들어가주면은 통분 다 해서 이제 계산 그대로 쭉 해주면 돼. 앞에 더하기끼리 계산했을 때는 부호는 플러스 분모는 6에다가 2개 더해주면 되죠. 6분의 15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 봤을 때 부호는 마이너스 나와야 되고요. 분모는 6에다가 2개 14하고 13을 더할 거니까 27이네.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부호가 반대인 경우 나왔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 분모는 똑같을 거고 2개의 차를 써야 되니까 27에서 15를 빼버리면 되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나? 안 되죠? 약분이 뭔가 돼 보이지? 6하고 11을 약분해서 2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다까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때 가장 조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계산 법칙 쪽이고요. 막 3개, 4개 얘들을 계산할 때 이제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면은 그래도 계산을 쉽게 될 것 같아. 그러면 26번 했으니까 25번까지 그냥 75페이지까지 쭉 하는 걸로 합시다.